네. 우리 강황국 작가 아주 팬들도 많으신데 과연 어떤 강의를 하는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셨죠? 네. 별로 안 타셨네요. 네? 별로 안 탈 수가 없어요. 이분은 가서 아니 안에만 밖에 돌아다닌 적이 없대요. 네. 회의하다가 차 타고 비행기 가고 예. 계속. 네, 햇빛을 거의 못 봤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주말은 잘 보내셨죠? 네, 네, 약간 타셨나요 혹시? 늘 하던 대로. 네, 늘 하시던 지냈습니다. 대로. 네. 자, 그럼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네. 지난 주말 시장 살짝 정리하고요. 네. 네. 4주 연속 상승을 했죠. 미국 3대 지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은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야 이거 이렇게 센 거 좀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5주차에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2.6% 하락했고요. 다우는 0.16%뿐이 하락을 안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좀 작았고요. 네. 그리고 이번 상승에 가장 강하게 상승을 했던 기술주들이 네. 상대적으로 조정 하락폭도 더 컸다. 그래서 나스닥이 2.6%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은 1.2%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을 다 한 겁니다.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2% 하락했고요. 다우 0.86%예요.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플러스였습니다. 다우도.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하락하면서 이번 주를 반영하면서 시장이 움직였고 우리 시장도 선제적으로 지난주에 좀 하락을 하면서 금요일 날 그래서 이번 주를 좀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달러인덱스가 10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환율이 1,435원까지 와서 아, 그러니까요. 좀 이거 정말 되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중요해요. 네. 이게 지금 지수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미 아닙니다. 이걸 봐서는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연준에서 기대 예상보다 고물가가 좀 오래가지 않겠냐.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된다. 선제적 얘기들이 워딩이 강한 금리 인상으로 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숫자를 써왔는데요. 옵션 만기가 되는 그 만기 금액이 약 2,600조라고 하네요. 월로 만기가 있는데 지난달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만기가 2,600조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변동성이 상당히 있었고요. 네. 밑에서 쇼 커버링 하면서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올라온 상태에서는 또 다시 포지션을 정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좀 하락폭을 더 키우는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코스피 1.39%, 코스닥이 2% 지난 한 주 동안 하락을 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0.61% 하락해서 2,492포인트, 2,500포인트 살짝 내려갔고요. 코스닥 1.44%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외국인들은 지난주 금요일도 사줬고요. 지난 한 주에도 약 7,3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근데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1.3조 정도 지난 한 주 동안 팔았고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는 엄청나게 많이 팔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전반적으로 국내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는 데 역할을 했고요. 사실 기관이 움직일 때 종목이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심해졌고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금요일 날 보였습니다. 오후장에 그냥 쏟아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종목들이 더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역시 4주 연속 상승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봉 하락 추세선의 상단 부분에 닿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꺾어 내려오는 이제 조정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테마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지난 주에는요. 그래서 유와 관련된 정책 테마 그리고 조선 기자재 원자력은 강하게 보여서 종목별 차별화가 지난 주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주로 말씀 좀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주요 이슈를 보면은 아주 큰 건 없는데 사실은 호재성 재료보다는 악재성 재료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수출입 동향이 나오는데 최근에 계속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 할 것 같죠. 네.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좀 악재성 재료로 시장이 반응을 좀 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잭소널 심포지엄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기대 특별한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제목이 경제와 정책에 대한 제약 조건 재평가예요. 이번에 굉장히 그 추상적이죠. 내용 자체가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목표 물가제
요거를 요번에 없애느냐 변경하느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26일 날 파월 의장이 연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파월 의장이 경기와 향후 물가 그리고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여기에 시장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데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24일이. 지금은 미중 갈등이 있고 치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정책 또는 워딩이 나오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섹터별로 훨씬 더 여기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6일 날은 개인 소비 지표가 나옵니다. PC가 발표가 됩니다. 네. 지난달하고 비슷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치는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방향을 결정되는 것보다 섹터별로 움직일 것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시황하면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일단 4주 연속 반등을 했어요. 그 또 더불어서 미국은 뭐 예상 생각보다 좀 강하다. 아마도 슈 커버링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급적 이유에서 더 많이 올라온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악재의 둔화 속에서 저점으로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수는 지금 S&P 500은 4,300포인트 근처까지 와 있고요. 코스피는 2,600포인트 돌파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돌파하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악재의 둔화만으로는 안 된다. 경기 지표 회복,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경기 침체의 우려가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시장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주말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이것으로 베어마켓 랠리를 마감하고 다시 추세 하락으로 가는 것이냐. 이게 이제 경착륙 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한쪽으로는 조정 후에 재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경기 침체까지 가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경기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연착륙이라는 거는 좀 드물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좀 충격을 받고 움직였는데 지금은 충격을 줄 만한 이벤트도 딱히 있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호재성 모멘텀보다는 악재성 재료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벌써 8월 넷째 주 왔지 않습니까? 9월 둘째 주가 추석입니다. 우리나라 명절 앞두고 이렇게 뭐 강하게 랠리를 펼치고 이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래서 우리 흔히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때 뭐 저희 뭐 직원들하고 얘기를 할 때 추석 전까지는 그동안에 올라온 게 있으니 여기서 지지부진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도 좀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의 인플레 압력으로 인해서 경기 지표가 둔화되었다라는 게 과정이었다면 향후는 인플레 압력이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기 지표가 회복될까? 아니야. 인플레 압력 둔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생기는 것은 소비 지표가 안 좋고 이런 것들은 경기 지표 회복이 아닌 오히려 경기 침체 신호가 될 수도 있어. 이게 지금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예요. 이것이 1주 내에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석이 9월 둘째 주에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이게 결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이 안에서 직전 저점을 깬다든지 또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안에서 등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계속 매수를 해주는 상황이라서 어떻든 간에 좀 잘 버티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외국인들이 4조 7,600억 순매수입니다. 개인들이 1조 4천억 순매도이고요. 개인들이 3조 7천억 순매도예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환율 우려가 이제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종목별 섹터별로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환율의 우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1,330원까지 갔고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1,300원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1,300원 아래로 아침에 빠지면 다시 올라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오늘 수출 지표가 발표되는데 무역 수지가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우리 원화의 약세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지표가 지금 좋지 않게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환율을 여전히 계속 공공권에 좀 두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게 확실히 추세 하락 쪽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시장이 여기서 우리가 2,600포인트 돌파하면서 강하게 가기에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책 테마, 개별 종목 상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최근에 그런 말씀 좀 안 드렸었는데 좀
지수 올라오면서 덩달아 그냥 올라오고 있잖아요. 특별한 이슈 없는 거, 실적이라든지 성장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현금화를 좀 해도 다시 재매수할 기회가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접어들지 않았나. 네. 이제 개별 종목 장세긴 한데 오른 거는 꽤 많이 오른 게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없어? 40개 중에? 없어요 저는. 에이 설마. 아 있나? 꽤 많이 오는. 어느 쪽이 뭐 섹터가 있어요? 태조 이방원 중에 있잖아 자기 것도. 그렇죠. CS 윈도 같은 거 많이 반등했지. 아. 자기 원가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주식의 현재를 보란 말이야. 그 저가 대비. 그럼 아. 항상 매입가를 기준으로 아 그렇게. 매가를 보면은 아직 한참 많이 남았죠. 그런 경우가 많이 많이 남았어요.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태조 이방원 좀 있는데 자기. 아까 뭐 조선도 있고, 음. 그 풍력 있고요. 그래. 방사는 없고 원전 원전 있지 않았어? 원전 뭐 하나 있었던 것 부산 같아요. 뭐 있지 않았어?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 네. 자기 매입가보다도 네. 저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라고. 그러니까 주식이 너무 많으면 관리가 힘든 거죠. 그래서 네. 너무 많이 벌려놓지 마라. 그래서 그걸 약간 폄하하면서 백화점 투자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좀 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 잠깐 다른 말씀 좀 드리면 아예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잘하시는 분이 있긴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뭘 샀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사는. 그분은 돈도 투자 자금도 많았어요. 한 100억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종목을 네. 정말 작게 사요. 정말 작게 막 몇천, 5천만 원, 3천만 원 해서 종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100억인데. 네. 네. 그런데 매매를 굉장히 활발하게 해요. 왜냐하면 종목이 엄청 많으니까 어떤 게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있잖아요. 네. 내려가는 건들지 않고 그냥 올라가서 자기 생각에 좀 많이 올라왔다 싶은 것만 계속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직원들끼리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랬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예, 맡기지도 않고 예, 본인이. 전업 투자자인가 보죠. 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그걸 다 꼼꼼히 보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보통은 쉽지 않죠. 보통. 크게 권하고 싶진 예. 않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시장이 저점으로 일단 반등을 했고 추가 상승의 힘은 부족해. 또 추가 하락하기에는 강력한 뭐 악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그래서 종목별로 움직이는데 어떤 종목은 또 강하게 올랐고 조선이나 조선기자재는 신고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아직 아래에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또 종목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좀 해서 어떤 건 현금화하고 어떤 건 더 사고 이런 것도 좀 해야 되는 예. 그런 과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대도 조금 있긴 합니다. 기대라는 것은 지금 10월 말에 있을 공산당 대성당 대회를 앞두고 뭔가 좀 정책이 나오지 않겠냐. 그 기대 하나이고요. 네. 나머지는 좀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일단 경기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온 거는 뭐 2주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중국이 폭염, 전력난 그리고 코로나 봉쇄 이런 거 다 그동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만 리스크, 미중 갈등 속에 경기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MLF와 런레포 금리를 좀 낮췄거든요. 그래서 MLF를 낮췄기 때문에 이번에 20일, 22일 사이에 발표될 LPR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냐. 이 시장에서는 이걸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리고 공업기업의 이 제조업 지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27일 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여튼간에 전반적으로 월가 IB들에서는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펀드 브릿지워터 펀드 있잖아요. 중국 주식을 대거 다 팔았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은 거는 중국과 연관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섹터가 있다라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좋지 않으면서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같이 따라서 약세가 그렇죠. 되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중국의 이런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LPR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리커스 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합리적 구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지금 구체적으로 좀 내놨는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요. 네. 하나는 신에너지 자동차 지원 위한 세금 정책 조치. 그러니까 전기차에 세금 지원, 보조금 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요. 요거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위기 대비를 위해서 석탄 플러스 재생 에너지 대형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관련 섹터들이 움직일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이 요즘 하여튼 분위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뉴스들이 계속 네?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중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긴 얘기라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아니 이거 뭐 중국이 그래도 저 서구 사회에서 통할 수 있던 게 10년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정권 리더십을 바꿔줬다는 거거든. 그걸 안 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 민주주의 관점, 자본시장의 관점에서는 야, 저 나라는 내가 투자해야 될까? 브리즈워러 이런 데들도 어떻게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나라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말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뭐 다 뉴스에 보면 이런 것도 거꾸로 보면 중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국채 보유액 지금 전 세계 미국의 국채 일본하고 중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7개월 연속해서 계속 미국 국채를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조 달러를 처음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계속 팔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난 상반기에 채권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미중 갈등 속에서 저는 지금 이 내용이 민감해서 제가 정책 불확실성이라고 써왔는데 이런 거예요. 미국 국채에 대해서 아예 뉴스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동결한다든지 이런 좀 무리한 정책이 나올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팔았다는 겁니다. 현금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중국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걱정을 하고 서로 그런 걱정을 하는 속에서 이제 갈등이 계속 이제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우리가 어렵죠.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에서 수혜주와 피해주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있는 예. 우리의 시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유럽이 안 좋다고 하는데 폴란드의 경제 성장이 좀 발표가 됐는데 2분기에 마이너스 2.3%가 발표됐어요. 굉장히 좋지 전쟁이군요. 않게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있었죠. 공급망 혼란이 있었죠. 네. 긴축 조치가 있었고요. 그래서 유럽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동유럽 이거 전쟁이 이게 계속 지속되면 동유럽발 경기 침체가 되는 게 아니냐. 지난 그 남유럽이 있었지 않습니까? 피그 국가들. 네. 그런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10여 년 전에. 그래서 동유럽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려가 점차로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서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또 IMF의 구제금을 만나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또 노이즈로 또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뉴스 3에서 우리나라 그 주택 가격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지금 주택 거래가 지금 완전히 다운됐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미국의 주택 시장이 공식 침체기에 돌입했다라고 전미 주택 건설 협회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요게 주택 시장 지수 어떻게 하냐면 향후 6개월 이후에 신규 주택 판매나 이런 것들의 전망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50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49로 내려갔는데 어허. 2008년 이후에 최저라고 합니다. 이게 모기지 금리가 거의 6% 가까이 갔었어요. 그 영향이 가장 크고 지금은 좀 내려와서 향후에 좀 기대를 한다라는 보고서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도.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예 주택건설협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침체기 들어갔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주택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의 지표를 다 모아놓은 게 경기 지표들이잖아요. 그래서 경기 지표가 둔화되면서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또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에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이번에요. 그래서 133조를 들여서 자프라 가스전을 확장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원래 이 자프라 가스전에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참여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33조를 들여서 이거 확장한다는. 전에도 우리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여기 돈 벌면 여기는 건설 사업하고 신도시 건설하고 플랜트 사업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이 크긴 크다. 133조. 그래서 전에도 유가 굉장히 고용권으로 있었을 때 중동의 오일머니를 향해서 우리나라 건설과 기계업종이 만날 가가지고 수혜를 입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 보면은 요번에 수혜일 가능성이 점차로 높아지는 기회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뭐 네옴시티하고도 관련 있는 그렇습니다.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 관련돼서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뭐 딱히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만이 아니더라도요. 이런 것들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좀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우리 시장 갖고 빈살만이 오죠. 오죠. 예. 네, 내가 볼 때 온다고 빈살만 그 입경이라고 하나 입국 고 무렵에 네. 제가 볼 때 빈살만 테마주 뜹니다. 고 무렵.
예? 테마주 뭐 그 네옴 시티 관련 아니 뭐든 간에 뭘 만들어낼 거야. 증권 시장에서 그걸 놓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는 뭐 섹터 얘기를 조금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지금 반도체 섹터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한투의 요 자료가 물론 여기 관련 기업이라 써놨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냥 관심 있게 보자라는 거고요. 주가는 안 좋습니다. 현재도요. 그런데 반도체 테스트 소켓 요쪽은 다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의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어떤 기회가 지난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데이터 센터가 확정됐을 때 한 번의 확장기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 확장기는 5G 확장기가 두 번째가 있었고 지금은 차량용 AI, IoT 신규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개발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반도체 칩 개발하는데 테스트 소켓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전공정의 미세화로 인해서 테스트 소켓의 가격도 상승을 하고 또 빅테크들이 지금 어떻든 간에 반도체 가격 떨어진다고 그러지만 증설을 계속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신규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칩 개발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애플도 하고 뭐 다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테스트 소켓은 들어간다. 그래서 양 Q도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쪽은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보고 있어요.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구분을 좀 하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 안에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신규 디바이스 들어가는 칩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데들은 이번 실적 발표할 때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괜찮았던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K그룹이 미국의 환경 기업에 투자한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그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재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기대된다 그랬는데 SK그룹도 물론 관심이지만 이걸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 또 따로 있겠죠. 그럼 뭐냐 그게 테라파워 원전 소형 원전 사업하는 테라파워 그리고 수소 에너지 기업인 플러그파워 한때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바이오 가스 기업인 블룸 에너지 이렇게 딱 찍어서 여기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인플레 감축법의 최대 수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딱 나오잖아요. 소형 원전 사업 있죠. 수소 에너지 있죠. 바이오 가스 있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요번에 이 IRA 요번에 법안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섹터가 명확하게 이번에 구분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많이 가져왔습니다. 상이 많이 사놨네. SK가 네. 어? 테라파워, 플러그파워, 블룸에너지. 자, 마지막으로는 보세요. 네. 보세요. 전환사채 발행 1년 도래 기업입니다. 그거 작년에 중요하죠. 우리 전환사채 가지고 참 말이 많았죠. 네. 이것 때문에 참 말이 많아서 작년 연말에 이게 제도 무더기로 막. 바뀌었죠. 그래서 무더기로 전환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번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네. 화십사하고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다른 데에서 가도 네이버 카페에 있는 쪽에서 그냥 가져왔는데요. 아니 상지 카일룸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저기 그거 저 빌라 아니야? 빌라? 고급 빌라 고급 그거죠? 빌라? 네. 나 몰랐네. 이게 상경산 모양이군요. 저기 제일 비싸다는데 아니야 저게? 상지 카일룸. 예. 그 조영남 씨가 거기 산다고. 그런가? 예, 그때 아마 저 네. 유명했던 것 같은데. 예. 예, 여튼 뭐 요 자료는 아마 지금 모바일로는 아마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거고 저희 네. 3프로 TV 앱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자료실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놓고 있습니다. 옛날에 갖고 있었던 종목들 많이 있네. 아 그래요? 옛날에 저는 거의 없는데. 지금은 없지만 어, 지금은 일단 없어요. 저는. 네, 저도 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출처는 네이버 카페 스토컨터라고 하는 데에서 이런 걸 가끔마다 올리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저 감사. 1년이 발행된 지 1년이 왜 중요하냐면요. 네. 1년에 풋을 줘요. 대체로. 전환세 발행하면은 3년 만기로 발행하잖아요. 네. 근데 1년 지나면 이제 풋, 네. 그러니까 내 거 다시 네. 사주세요. 할 수 있는 풋을 대부분 1년째 주거든요. 그러니까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실질 만기가 풋이니까 내 거 상환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그때 이제 돈이 없는 회사들이 그쵸.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발행이 지금 쉽지 않거든. 네. 네, 그런 얘기죠. 네. 네. 자, 그럼 저 자료들까지 받으시는 방법 저희 전해드렸고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네. 부장님. 네, 이번 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경제 뉴스를 볼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면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차분하게 경제 기초를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강의에서요, 기초적인 단어들도 좀 담으려고 했고, 이 단어들이 실제 신문 기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 신문 기사 이외에도 다른 콘텐츠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되게 풍부한 사례를 담으려고 했어요. 수차례 보시면서 반복하시면 마치 무언가 뉴스를 들었을 때 툭 튀어나오는 느낌? 예, 그런 걸 좀 느끼시지 않을까. 그럼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보려면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많이 기획할 때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쉽고 재미있게 최대한 기획을 해봤습니다. 드라마처럼 재미있게 경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모토였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가 명쾌하게 이해되는 즐거움.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강의를 통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